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개봉기 올려드렸던 그 멀티미터예요. 중국에서 샀던, 아니, 중국에서 산 게 아니고 중국에서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을 했던 멀티미터인데, 기존 멀티미터가 이제 손에서 뻥 터져버려가지고, 이 멀티미터를 사게 됐죠. 그래서 혹시라도 뭐 오토 기능이 있나? 그래가지고 제가 착각해서 이제 다른 모드에 놓고 이제 측정할 일이 없도록 애초에 그냥 레인지가 따로 없고 그냥 전부 다 오토면 좋지 않을까? 제가 뭐 오토를 좋아하진 않는데 이거는 진짜 목숨이 위험해서라도 오토가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토 있지 않을까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중국에 있어요. 오토 멀티미터가. 그래가지고 그때 구매를 했던 거고, 이 오토 멀티미터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봉기를 올려드리고 7개월 정도가 지나서 이제 이 리뷰 영상을 촬영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좀 사용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을 이제 하나씩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건 케이스가 있고요. 케이스가 있는데 밑에 이 충전 단자 쪽은 뚫려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왜 뚫려 있는 이게 구멍인지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뭐 스트랩을 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스트랩 다는 구멍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뭐 케이스가 있긴 한데 일단 있는 거에 뭐 감사합니다. 저는 뭐 근데 이게 있다고 해서 뭐 충전이 뭐 어렵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이게 케이스가 뭐 뻗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충전을 자주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하거든요, 충전을. 이게 뭐 저희 그 멀티미터 쓰는 데 있어가지고 배터리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요거 진짜 가끔 쓰신다고 하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충전하셔도 완충시켜 놓는다는 가정하에 1년에 한 번만 충전하셔도 돼요. 저는 완충을 안 시키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 수명 때문에 완충을 안 시키기 때문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에 충전을 하는데, 그것도 저도 많이 쓰진 않거든요. 집에서는. 그래가지고 뭐 이게 케이스에 이 충전 단자가 없다라고 해서 크게 불편한 것도 없고 괜히 칼로 뜯었다가 또 보기 흉할까봐 안 뜯고 있습니다. 일단 배터리에 대해서는 그 정도 평가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됐고요. 일단 배터리에 대해서는 뭐 딱히 뭐 드릴 말씀이 없고, 뭐 AAA 건전지 넣는 것보다는 훨씬 편리하죠. 그리고 그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 이 충전식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원을 켤 때는 꾹 누르면 켜지고요. 끌 때는 한 번만 누르면 딱 꺼지고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이게 한 몇 분 지나면 꺼지는 건데, 이렇게 하면 요 표시가 사라지죠. 요러면 이제 계속 이제 켜져 있는 거고, 플루크랑 똑같습니다. 플루크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분 지나면 몇 분 동안 아무것도 측정이 되고 있지 않으면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는데, 얘도 똑같이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계속 켜지게 되어 있고, 방금 LCD 밝기 어두워지는 거 보셨죠? 이제 한 몇 초간 지나면 밝기가 어두워지고, 또 제가 조작을 하면 LCD가 밝아지고, 이런 식으로 배터리 절약 기술도 다 들어가 있고요. 다시 껐다가 키게 되면 이렇게 다시 몇 분 뒤에 꺼지게 자동으로 타이머가 설정이 됩니다. 요거 현재 온도가 나오는데, 온도계는 요 제품 안에 있어가지고 뭐 정확한 온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일러 리모컨 있는 거 아시죠? 그 방에 그냥 설치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딱 그 정도의 정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건 저희가 손에 쥐고 쓰는 거다 보니까 오래 쥐고 있으면 이 값이 딱히 믿을 거는 못 됩니다. 그냥 있다라고만 생각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온도는. 그리고 요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측정하면 이 게이지가 움직이는데, 이게 이 게이지는 그냥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얘 내부적으로 뭔가 레인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같은 220V를 찍어도 이제 빨간색으로 될 때도 있고 그냥 뭐 녹색에 걸쳐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그 히오키 그냥 작은 거 멀티미터 전기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 작은 거 그냥 히오키 포켓 멀티미터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 게이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 사실 안 보잖아요. 저희가 그거랑 똑같아요. 게이지가 있는데 그 게이지가 쓸모는 없어요. 그냥 게이지는 그냥 디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게이지를 굳이 볼 일이 있다면, 이제 전압이 계속 변하는 환경일 때 이 게이지를 봤을 때
전압이 이게 변하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는 있는데 그냥 저희가 뭐 이 값을 보지 굳이 이 게이지를 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게이지는 그냥 장식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흔히 이런 중국산 이제 멀티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운트 수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똑같이 9999를 표시할 수 있는 LCD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9999를 표시를 못하고 6666까지만 표시가 된다던가 그런 CPU들을 달고 나오는 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9999까지 다 잘 나옵니다. 잘 나와서 뭐 그런 싸구려 멀티미터랑은 비교를 불허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트루 RMS가 있어서 이제 뭐 주파수 같은 거 이제 교류 측정할 때 주파수는 비교적 정확하게 잘 나오는 편이고요. 보여드릴까요? 주파수 정확하게 잘 나옵니다. 주파수를 한번 찍어보자면 뭐 근처만 왔는데도 벌써 60Hz가 뜨죠. 뭐 주파수기 때문에 좀 멀리 가면 이제 좀 안 뜨고 그런 게 있습니다. 주파수기 때문에 굳이 AC를 안 찍어도 이렇게 나옵니다. 60Hz가 또 잘 안 나오네. 일단 꽂아 보겠습니다. 좀 잘 맞춰야 돼가지고 콘센트에서 측정할 때는 220V가 나오는 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접점이 좋지 않아서 아씨 언제 나와 220V 나오네요. 222V 나오죠. 헤르츠 60Hz 잘 나오고 뭐 주파수는 아주 정확하게 트루 RMS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나온다라는 걸 뭐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측정을 한번 해본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제가 스펙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판매자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한번 좀 보자면 트루 RMS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스라고 다 돼 있고요. 이 모델이 지금 A10, 뭐 S11, S20 있는데 S20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고 이제 S11 같은 경우에는 이제 EMF 측정 요 기능이 빠져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NCV라고 해서 이제 그 한라인 찾을 때 쓰는 그 기능 있잖아요. 그 기능이 대신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A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넣어가지고 좀 저렴하게 만든 모델입니다. 이제 좀 보자면 웬만한 건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뭐 DC는 620V까지 측정할 수 있고 AC도 620V까지 측정할 수 있고 뭐 저희가 그 정도까지 측정할 일은 거의 가정집에서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S20 같은 경우에는 10메가옴까지만 측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EMF 기능을 넣으면서 이게 최대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A10이나 S11 쪽이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대 저항 60메가옴짜리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이거보다 더 이상의 저항을 쓰기도 하는데 이게 최대 저항 측정치가 좀 낮다라는 게 조금 아쉽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캐패시턴스 그러니까 이제 컨덴서 이제 측정할 때 몇 페라까지 지원이 되냐라는 건데 지금 건전지로 작동하는 A10 같은 경우에는 무려 60메가페러까지 측정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S11은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99.99메가 페럿이라고 그냥 100메가 페럿이라고 좀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무려 100메가 페럿까지 측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제가 산 S20은 6000 마이크로 페럿밖에 안 되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6000 메가 페럿 이상의 캐패시터를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항이랑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로도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 뭐 다이오드 테스트는 당연히 다 있을 거고요. 없으면 그 멀티미터는 걸러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트루 RMS 때문에 보여드렸던 여기 있죠. 트루 RMS. 트루 RMS 때문에 보여드렸던 요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이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것들 A10하고 S1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스펙표가 이렇게 적어놓으면 안 되는데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S20 같은 경우에는 이제 0Hz부터 1kHz까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A10과 S11 같은 경우에는
1kHz부터 60kHz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은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이제 대부분 전기가 50Hz 아니면 60Hz인데 그게 측정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뭐 오디오 고음 쪽 측정할 때 멀티미터로 무슨 오디오를 측정해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60kHz보다는 1kHz까지 측정이 되고 그 밑에 주파수까지 측정이 되는 S20이 좀 더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이전 거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주파수 측정 같은 경우에는 S20 쪽이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그 외엔 다 예스죠. 여기 하나 없네. 듀티 사이클. 예, 듀티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기 좀 쉬우라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 지금 요 75%짜리하고 25%짜리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거 50%까지 보면 머리가 아프니까 요 두 개만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75%짜리랑 25%짜리 보시면 똑같은 주파수를 가져요. 사실상 75% 듀티 사이클이랑 25% 듀티 사이클이랑 똑같은 주파수가 표시가 되게 되는데 이제 서로 다른 점이라면 이제 75%짜리는 주파수에서 이제 온되어 있는 시간이 좀 더 길죠. 온되어 있는 시간이 좀 더 75%이고 이제 똑같은 주파수를 가지는 25%짜리 듀티 사이클은 켜져 있는 시간이 훨씬 짧죠. 25%로. 요 차이를 보여주는 거라 퍼센트로 온되어 있는 시간을 보여주는 게 아까 그 듀티 사이클 측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듀티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멀티미터에서 필요가 없는 기능이에요. 듀티 사이클을 보려면 오실로스코프를 보통 쓰지 멀티미터에서 뭐 퍼센테이지만 보고 어떻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듀티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멀티미터 쓰지 않기 때문에 요 신형인 S20에선 과감히 빼버린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저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건. 뭐 LCD 백라이트 당연히 뭐 다 지원할 거고 플래시 라이트는 이제 요 뒤에 이거 LED 라이트 나오는 거 그거인 것 같고요. 요거는 뭐 A10 같은 경우에는 건전지로 동작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뺀 것 같습니다. LCD는 뭐 3라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이게 LCD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라 이게 어떻게 몇 줄이라고 해야 돼 이걸. 이거 뭐 아이콘 나오는데 한 줄, 글자 나오는데 한 줄, 그리고 요거 그래프는 없는 거 셈 치는 거니까요. 그리고 요거 네 줄인데 그러면? 어쨌든 몇 줄인지 딱히 지금 보기가 어렵죠. 몇 줄인지 딱히 뭐 정의되어 있는 그런 LCD가 아니기 때문에 3 자기네들은 3 라인이라고 하는데 뭐 딱히 의미는 없는 거고요. 디스플레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EMF 디텍션 해가지고 여기만 yes 이렇게 뭐 대단한 것처럼 적어놨는데 S11 같은 경우에는 이제 NCV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EMF가 없고 NCV가 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EM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보여드릴 텐데 리뷰 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EMF 기능은 주변에 예를 들어서 충전기 선이 이렇게 있어요. C타입으로 된 충전기 선인데 제가 여기서 EMF 측정 모드에 들어가면 그냥 울려요. 계속 울려.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활성선을 찾기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시면 S11 쪽을 사시는 게 맞아요. NCV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둔감하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게 그러니까 기능이 좀 더 둔감하게 동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멀티미터의 위쪽을 활성선에 바짝 대야지만 이제 울리는, 그래서 활성선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은 S11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S20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처에 이렇게 전기만 있으면 그냥 울리는, 좀 더 민감하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S11 쪽 NCV 기능이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어, 뭐 EMF 요거 그러니까 좀 더 예민한 거 이거 어디다 쓸모가 있지? 사실 쓸모가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저는 뭐 요 EMF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전작들이 좀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A10 이것도 빌트인 리튬 배터리라고 적혀 있네요. 요것도 충전 형식으로 나오나 보네요. 충전 형식으로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건전지 쓰는 거에서 이제 충전 그것만 도입하다 보니까 플래시라이트가 여전히 없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스펙은 이쯤 되면 뭐 다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쓸만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쓸만해요. 이걸 전기를 처음에 배우는, 그러니까 뭐 아날로그 멀티미터로 보통 배우잖아요. 근데
아날로그 멀티미터를 배우기 전에 이제 이걸 가지고도 뭐 전자 통신을 배울 수 있냐라고 하면 배울 수 있어요. 이 정도 이제 얘가 가지는 이제 특정 범위로도 충분히 배울 수 있고, 가정집에서 그냥 대충 쓰거나 아니면 뭐 차에서 추운 날에 배터리가 방전되는데 몇 볼트가 나오는지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또 충분히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솔직히 블랙박스 다들 쓰시니까 블랙박스에 전압값 나와가지고 뭐 딱히 의미는 없긴 한데, 뭐 저처럼 DIY 하거나 측정할 일이 가끔씩 있다라고 했을 때 전혀 부족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개봉기 때도 계속 말씀드린 거고 방금 처음에 영상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토 기능이 정말 저는 메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토 기능 때문에 이제 제가 전에 쓰던 그 싸구려 멀티미터처럼 이제 손에서 터지는 일은 없겠죠. 혹시 몰라요. 얘가 오작동 해가지고 터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제가 깜빡해가지고 잘못 레인지를 두는 확률보다는 확실히 적을 테니까 이 오토 기능 때문에 훨씬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리고 개봉기 때 영상 촬영하면서 전류 측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영상 편집하는 과정에서 잘랐는데, 전류 측정이 안 됩니다. 전류 측정이 되려면 요게 3개가 있어야 되는데 2개밖에 없죠. 얘 기능을 보자면 아까 스펙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뭐 정확하게 한 번 더 기능을 짚고 넘어가자면 직류 측정되고요, 교류 측정되고요, 이렇게 매뉴얼 모드로도 쓸 수 있습니다. 매뉴얼 모드로 쓸 수 있는데 이제 가능하면 오토로 놓고 쓰시는 게 좋겠죠. 근데 오토로 놓고 쓰다 보면 얘가 배터리가 없을 때쯤 되면 이제 방전되기 직전에는 얘가 좀 이제 오락가락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제가 매뉴얼 모드로 놓고 쓰기는 하는데, 정상적인 경우에는 오토로만 놓고 써도 충분합니다. 내가 분명 AC를 찍고 있는데 DC로 뜬다거나 DC를 찍고 있는데 AC로 뜬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내가 분명히 DC 전압을 찍고 있는데 5V짜리 제대로 나오는 걸 찍고 있는데 그 도통 테스트 모드로 넘어가 버린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항 테스트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매뉴얼로 맞춰서 쓸 수가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똑같아요. 이게 매뉴얼 모드일 때는 이 DC 모드에서 AC 넣으면 문제가 생기고요, AC 모드에서는 DC 넣어도 상관없는데, 이 다이오드 테스트, 제가 전에 싸구려 멀티미터 썼을 때도 이 다이오드 테스트 모드에서 가정집에 교류 220V를 냅다 꽂았다가 멀티미터가 펑 하고 터져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던 건데, 얘도 똑같아요. 매뉴얼 모드로 다이오드 테스트 모드에 들어와 있을 때 AC 220V를 넣으면 얘도 터져요, 똑같이. 얘는 오토 모드가 있으니까 한번 안전장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했던 EMF 테스트 모드가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보시면 지금 여기 가까이 갔을 때 완전 빨간색으로 울리죠. 제 몸 쪽으로 오면 노란색으로 바뀌죠. 이걸 아주 멀리 이렇게 넘기면 EMF가 안 나오고, 또 가까이 가면 예, 제 몸 쪽으로 좀 오면 이제 또 노란색으로 바뀌고, 가까이 가면 빨간색이 되고, 딱 요 정도 기능입니다. 굉장히 시끄러워요. 아, 요것도 또 얘기를 해야 돼요. 비품을 끌 방법이 없습니다. 무음 모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밤에 쓴다거나 할 때는 좀 안 좋습니다. 제가 한번 나중에 요거를 뚜따를 해가지고 요 스피커를 온오프 할 수 있게 여기다 스위치를 단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게 제가 밤에 몰래 쓰기에는 남들 다 잘 때 써야 될 일이 생기는데, 여기 계속 비품이 삑삑삑삑 나는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안전 때문에 나는 거겠지만 이거 비품 끌 수 있는 멀티미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 안전 때문에. 근데 그래도 비품이 끌 수 있는 모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싶지만, 뭐 끌 수 있는 모드는 따로 없다는 거. 그리고 지금 나오는 라이브라고 되어 있죠. 뭐 처음에는 제가 이게 뭔가 했어요. 이게 V랑 U랑 구분이 안 돼요, 요런 LCD는. 그래서 이게 U야 V야 처음 했다가 정황상 라이브겠지 해가지고 읽었는데, 라이브라고 뜨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요 두 가지 선 중에 빨간색만 인풋에다가 꼽아요. 교류 전기 있잖아요. 220V나 110V. 그런 데서 활선 찾을 때 쓰는 겁니다. 이제 NCV 같이 이제 비접촉으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리드를 꼽았다시피 활성선, 중성선 이렇게 선이 까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어느 게 활성선인지 직접 찍어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요 기능, 안전을 위해서 가끔씩 써야 되는 요 기능 있고요. 근데 저는 NCV가 있었으면 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걸 처음에 샀을 때 그걸 기대하고 산 거거든요. 뭐 당연히 오토 기능 요거를 처음으로 일단 기대를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EMF 기능이라길래 대놓고 NCV 기능을 아예 빼버리고 EMF 기능을
뭐 넣고 이제 S20이 최신 시리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길래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NCV 기능까지 같이 되는 줄 알았죠. EMF 측정도 되면서.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좀 실망이 있긴 한데 대신 NCV 기능하고 일부를 버림으로 인해서 다른 이제 주파수 측정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좋아진 면이 있기 때문에 뭐 딱히 뭐 잘못된 제가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고요. 여기서 이제 굳이 뭐 NCV 기능이 필요하신 이제 전기 기사님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NCV 측정되는 그 펜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요거는 아닌데 제 스마트폰의 펜인데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NCV 측정되는 뭐 코인 배터리 3개 들어가고 그런 거를 하나 사셔서 같이 들고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파우치 같이 주거든요. 요 파우치에 같이 넣고 다니시면 돼요. 여기 선 넣고 그거 하나 충분히 들어갈 공간 되거든요. 그래서 그 NCV 측정하는 그 펜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구매하셔서 같이 들고 다니시면 전류 측정만 안 되지 요거 하나로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영상 마치기 전에 이제 이 중국산 멀티미터들의 이제 정확도를 의심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측정한 것들을 지금 쭉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측정치는 정확하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고가의 플루크 멀티미터들과 비교를 해도 뭐 오차 범위 이내의 차이만 발생하지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이걸로도 충분히 정밀한 값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요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제 처음에 샀을 때 플루크 멀티미터랑 이제 거의 오차 범위 이내로 거의 차이가 안 나는 측정값을 보이기는 하는데요.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요거는 교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측정값이 틀어져 버렸을 때 이제 교정하는 그 캘리브레이션 하는 기능이 없다는 게 유일한 단점인 것 같네요. 요거 분해는 뭐 제가 나중에 또 분해기로 영상을 올릴 수도 있는데 분해는 뭐 이쪽 뒤쪽에 나사가 있거나 아니면 앞에 뚜따를 해서 열 수 있는 것 같은데 열었을 때 가변 저항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여기 분해도 같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교정이 안 된다는 그거 하나는 단점으로 짚고 영상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